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을 둘지 말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쪼개기 고용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을 하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 7천 원. 하지만 매달 나가는 직원 월급만 291만 원에 달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 한 달 내내 열심히 벌어도 10만 원이나 적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압박 속에 최저임금과 함께 오르는 주휴수당조차 줄 여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은 알바 쪼개기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의 20%가량을 더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을 짧은 시간 고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죠. 대출 이자도 요즘에 6.7%까지 오르면은요. 80만 원, 90만 원까지 돼요. 그거 이자 내고 그러면은 별 큰 소득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2명은 이제 주휴수당을 반만 주고 있고요. 운영 여력이 안 되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12,000원으로 오르면 19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나홀로 사장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여러 곳에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영계는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폐업이라든지 사망한다든지 그걸 수령하는 거거든요. 노란 우산 공제 부금 신청 건수가 최근에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폐업이라든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석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론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 표결을 통해서도 구분 적용이 무산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넘어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이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 2000년부터 한 11년 기간 동안 이 자영업자의 어떤 비중 감소의 한 43% 정도가 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상승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KDI가 이 OECD 국가 패널 실증을 이제 살펴본 결과인데요. 이 중위임금은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세워놓고 가운데에 위치한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꾸준히 올라서 이미 지난 2019년에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2002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자 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들은 도소매업이나 사업 서비스업의 이제 고용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굉장히 좀 자영업자가 많은 분야라는 점에서 여파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청년 고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5월부터 보면 경제활동이 참가율을 보면 2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연령대 대비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취업자 수도 줄었고요. 또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로 전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지난 4월 고용 동향에서도 이 청년층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13만 7천 명이 줄었는데 이는 2021년 2월 14만 2천 명 이후에 2년 2개월 내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이 질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국가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 4월에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 명 정도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2만 명 가량 좀 줄어든 겁니다. 네. 이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인데
다만 정부는 이 청년 고용에 대해서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좀 양호한 수준이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수가 살아나고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이제 KDI 그 조사 결과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어떤 영향 조사에서도 긍정과 부정 양쪽 방향을 모두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정이 좀 좋지 않은 데다가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회복마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활성화 선순환이 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12,000원이 오른다면 그 부분은 내가 이 청년들이나 이 부분을 이제 자르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오히려 뭐 삼고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들을 되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이런 경제 침체기에는 아무래도 이 비용 부분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좀 비용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모로 볼 때 이 최저임금을 여러 상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해법인 것 같은데 현재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경영계가 이 차등 적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업종 등 기준 선정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같은 업종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그 차이에 대한 어떤 비교 또 조정 요구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차등이 채택될 경우에는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사실 매년 반복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어제 이제 최저임금위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네. 해당 이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용자 위원 측은 아무래도 지불 주체에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차등 적용이 되면 최저임금을 좀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미 2017년에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때 어떤 낙인 효과 또는 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이때 그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등 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진통은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